그가 떠난 저기 여운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오지 당신의 마요.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시고요. 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제 앞에서 우리 이제 오프닝벨 라이브의 마지막 방송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운하셔가지고 함께 우리 또 김장현 부장님이 노래 가사를 쭉 읊으시다가 네. 또 눈물이 살짝 어우, 나셔서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우리 본부장님 또 정이 워낙에 많으신 분이었는데 여기 또 근데 떠나시는 게 아니라 클로징벨에서도 또 함께 하세요. 나오시고 네. 또 저녁 방송에서도 고정으로 또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더 많은 시간을 우리 또 김장희 본부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대마다 네. 좀 달라진 거예요. 저도 좀 정이 든 것 같은 게 왜 이렇게 동안. 매번 혼내실까 했는데 이 잔정이 엄청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렇구나. 시작할 때 후문이지만 여러분들 마지막에 끝인사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했더니 나 안 할 건데 나 안 할 건데 이렇게 하시다가 안 준비하신 걸 다 오늘 또 하시더라고 또. 사실 뭐 이제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 또 다시 만남이 있고 또 방송국에서는 개편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개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또 더 발전하기 위한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저희가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응원의 시선, 따뜻한 시선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투자도 다음 주부터 개편하잖아요. 허잼 여도 크로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네. 될 만한 정보들로 꽉꽉 채워서 라인을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저희 이 시간에는 변함없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말이 길었던 게 여러분들 오늘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상황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하이닉스 주가 보면서 분명히 어제 앞자리가 8이었는데 이거 내가 지금 잘 본 거 맞나? 눈 안 그러니까요. 좋아졌나? 여러분 90만 닉스에 도달을 했고요. 네. 삼성전자 주가도 오늘 2% 가까이 오르면서 16만 원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수급이 좀 이렇게 쏠리잖아요. 반도체 쪽으로. 지금 코스닥에서도 리노공업 같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수급의 쏠림으로 인한 다른 종목들에 조금 이제 소외가 나타나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분들은 과연 지금 내가 주도주를 사야 할지 반도체 말고 다른 종목 좀 덜 간 종목을 사야 할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들 요즘에 정말 핫한 게 우리 엔투에서 세미나 많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완판이 아니라 서서 보시는 분들도 생기셨다고. 어제 청주에서 하는 세미나도 네. 사실 저희가 제한 인원이 되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걸 훌쩍 장소가 넘어서 맞아요. 꽉꽉 채워가지고 다들 좋은 시간 보내셨다라고 음. 소문만 들었습니다. 청주까지 못 가가지고요. 예, 소문만 들었습니다. 여도운이 청주는 멀어서 못 가지만 여기는 갈 수가 바로 있습니다. 옆이에요. 네, 자 이번 세미나는요 현재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곳입니다. 네. 자 여의도에서 진행이 되고요. 2월 10일 화요일 오후 3시에 NH 금융타워 파크원 타워 2타워거든요. 네. 4층 크리에이터홀에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 보유 매력이 높은 국내 주식 우리 박준 부장님, 이혁진 차장님 출격 준비하실 예정이니까요. 네. 여의도 가까우신 분들 반차 쓰고 충분히 올만한 시장이지 그렇죠. 않나 저는 생각이 오셔야죠. 듭니다. 딱 12시까지 반차 쓰고 점심 가득 드시고 약간 식곤증 있을 수 있으니까 커피 한 잔 때리고 그리고서 딱 3시에 도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여러분 꼭 미리 참여 신청하셔야 돼요. 그럼 또 우리 박지훈 부장님이 전화하시죠. 전화합니다. 예. 전화 꼭 받아주시고요. 언제 올 거야? 네.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우리 누구와 함께하죠? 어떤 분과 오늘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또 금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이 퇴직연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퇴직연금 중요하죠. 대주식의 시대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으로 어떻게 내 연금을 불리냐에 따라서 이 주식을 이용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맞아요. 엄청나다고 합니다. 자 나의 노후를 책임지는 퇴직연금 우리 연금 박사 갱블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차장님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연금 컨설팅부 김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갱블리. 갱블리, 러블리. 갱블리. 난 처음에 갱블리 그래서 딱 이름은 뒤에 경. 네. 갱블리를 조금 더 귀엽게 갱블리. 맞습니다. 아니 요새 사실 퇴직연금이라는 키워드의 콘텐츠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은퇴하고 나서 그러니까 20, 30년 뒤에 내가 쓸 돈을 어떻게 좀 모으고 불리고 이거 관리를 할까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우리 김민경 사장님께서 상담을 했을 때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받으시는지가 궁금해요. 일단은 엄청 딱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요. 네. 평소에 투자를 하셨던 분과 하셨던 분. 하지 않으셨던 분들. 근데 장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그동안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엄청나게 만족도가 높으시고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그렇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투자를 좀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고 네.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 이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제가 퇴직연금 들어가기 전에 여러 기사를 봤는데 이게 단연코 지금 눈에 들어왔거든요. 뭐야? SK 하이닉스 오늘 얘기하셨죠. 네. 이 성과급을 어떻게 받을 거냐. 주식으로 받아야죠. 주식으로 받는데 이거 한 번에 받으면 세금이 너무 들어가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1억씩. 퇴직연금으로 넣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은 이게 직원 80%가 퇴직연금 DC형으로 넣어달라. 네, 이게 세금이 맞습니다. 좀 다르다면서요. 그러니까 성과급을 급여통장으로 받으면은 근로소득세율을 적용을 받는데 맞아요. 퇴직연금으로 받으면은 이 퇴직소득세율로 또 계산이 되다 보니까 엄청 절세가 가능하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급을 내가 1억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억을 근로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되면 보통은 저희가 그 구간이 세율이 35%에서 40%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의 반 정도가 이제 세금으로 나가는 경우가 되는데 네. 만약에 성과급의 50%인 5천만 원을 내가 DC로 납입을 하고 나머지 5천만 원만 근로소득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세금이 그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거고요. DC로 넘어간 그 성과급 5천만 원의 재원은 나중에 내가 퇴직할 그 당시에 퇴직급여 수준과 그 다음에 나의 근속 연수를 고려해서 퇴직소득세율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회사 주가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실적 높아져가지고 성과급 나온다 하시면은 이 퇴직연금 제도를 꼭 잘 이용하시면은 그 돈이 우리 갱블리 차장님 네. 그 돈이 또 나의 주식을 또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럼요, 야, 나 맞습니다. 이거 미치겠네 진짜. 부럽다. 저는 이제 퇴직연금 이게 회사에서 들어주는 게 없잖아요. 우린 우리는. 프리랜서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야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네. 잘 운영하세요. 우리는 성과급도 없잖아요. 예.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요? 네. 저희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면 네. 일단은 세금이 원천징수 되고 세해 후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이 되잖아요. 경영성과급은 세해 전 금액이 입금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세금이 이연돼서 그 이연된 세금까지 내가 굴릴 수 있는 아주 오. 큰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도 당장에 내 목돈에 포함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굴릴 수 있다. 맞아요. 일단은 뭐 부러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온 국민이 그러니까 반도체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국민 중에서 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응원할 거예요. 내가 맞아요. 애사심이 생길 정도로 맞아요. 응원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자 바로 그럼 퇴직연금 이야기를 조금 더 찐득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왜 지금 우리가 퇴직연금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가? 우선은 지금 2026년 1월 1일이잖아요. 네. 저희가 올해부터 세법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그 퇴직연금을 납입을 왜냐하면 세액공제의 목적으로 연말까지 납입을 해야 하니까 이제 연말에 납입을 하고 나서 수익률을 이제 봤더니 어떤 분은 수익률이 너무 저조하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어떤 분은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이거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런 그러니까요. 고민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맞물려서 최근에는 더욱더 퇴직연금 시장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네. 어마어마한데 지금 50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예전에 그냥 뭐 퇴직금 잠깐 넣어놓는 거지 그렇죠. 뭐 이렇게만 어.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그 인식 자체가 좀 개념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 어떻게 맞아요. 달라진 거예요? 일단은 이 500조 원이 퇴직연금에만 가입되어 있는 금액이 500조 원이고요. 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퇴직금인데 이런 인식이 강했다면 지금은 단순히 퇴직금이 아니라 투자 자금이라고 많이들 그래요. 인식을 하고 맞아요. 계세요. 이 돈도 내가 그냥 뭐 예금 정도가 아니라 네. 이걸 불려서 내가 내 노후에 100만 원 쓸 수 있는지 500만 원 쓸 수 있는지 맞아요. 달라지는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인식 자체가 달라졌는데 그러면은 투자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겠네요. 사실 예전에 그럴 것 퇴직연금 같아요. 하면 되게 네. 보수적으로 네. 투자했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23년부터죠. 이제 실물 이전 서비스가 되면서 그것 때문에 시행이 엄청 되면서 바쁘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아무래도 투자에 대한 니즈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은행과 보험사에서 증권사로의 자금 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예전에 실물 이전이 진행되기 전에는 나 투자하고 싶으면 지금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지고 있는 상품들 다 팔고 현금으로 만들어서 증권사로 이동을 시켰어야 했는데 지금은 가지고 있는 상품 그대로 옮겨서 실물 이전이 가능하다 보니까 더욱더 그게 활발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도 영향을 더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금하고 퇴직연금 아직도 저도 지금 계속 우리 갱블리하고 공부를 하지만 늘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예전에 이제 퇴직금 하면은 도훈 씨도 기억하겠지만 우리 이제 TV 보면은 퇴직금 한 번에 받아가지고 치킨집 차려야지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얼마 전에 김 부장님이 그 맞아, 퇴직금 맞아. 가지고서 한 번에 부동산 쏙 투자했다가 빼가지고. 큰일 났잖아요. 난리가 근데 났잖아요. 저는 뭐 프리랜서 하기 전에 사실 퇴직금을 한 번은 받았던 적이 아, 있어요. 네. 만약 그 퇴직금을 가지고 지금 퇴직연금처럼 뭔가 이제 투자를 하고 이랬다면은 얼마나 달라졌겠죠. 좋았을까 싶은데 그 퇴직금이 다 뉴욕 여행으로 사라져가지고 한심합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안 그러시죠? 정부에서도 퇴직연금도 한 번에 가져가지 말고 이거를 좀 세제 혜택을 줄 테니까 좀 뭘 더 바꿔줄 테니까 네. 그러니까 분산해서 가져가세요 이런 걸 계속 유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아까 저희 김 부장 말씀 잠깐 주셨는데 네. 그 수십 년간 일해서 정말 아등바등 피땀 모았던 눈물. 그쵸, 네, 유일한 노후 재산이었던 네. 그 퇴직금을 잘못 한 번에 이제 투자를 해서 날리셨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노후에 대한 대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바로 저희 대한민국입니다. 대비가 안 됐어요. 네, 왜냐하면 워낙 그 중간에 집을 사기 위해서 중도 인출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자녀의 교육이나 아니면 자녀의 결혼이나 이런 일로 인해서 맞아요. 퇴직금을 정산을 받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 대비가 많이 저조한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도 조금 문제라고 인식을 해서 퇴직금을 너네가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줄게 라고 올해부터 이제 그 세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10년 이상을 연금으로 받았을 때 퇴직금을 네.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았을 때 최대 40%까지 퇴직소득세가 절세가 가능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퇴직소득 세금이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400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했는데 네. 올해부터는 20년 이상 수령을 하면 50%까지 절세를 할 수 있게 그 세제 혜택을 확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20년 이상을 받으면 이제는 500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늘리고 이렇게 좀 개인들에게 왜냐면 노후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맞아요. 정책적으로도 조금 더 그러니까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혜택을 조금 더 주면서 네, 유도를 맞습니다. 계속 많이 할 것 같네요. 앞으로도. 네. 네. 세금 깎아주는 건 좋기는 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니까 2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뭐 20년 금방 가긴 하지만 10년 두 번 네. 금방 가긴 하지만 저도 제가 40대 이렇게 금방 넘을 줄 몰랐습니다. 근데 20년을 언제 기다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저희가 일단은 뭐 정년 연장의 이슈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퇴직을 하는 그 시점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퇴직금 재원 같은 경우에는 만 55세 이상이면 바로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내가 55세에 연금을 개시를 한다고 했을 때 20년이면 75세거든요. 그럼 76세부터는 이제 50%의 세금을 절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사실 우리가 옛날에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했지만 지금은 저희끼리도 우스갯소리로 이제는 120세 시대야 120세?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요? 네. 20대까지 언제 어떻게 살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노후 준비가 중요하게 되는 것 중요합니다. 같고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내가 만 55세 이상이 되었을 때 퇴직연금을 이제 연금으로 10,000원씩이라도 꼭 1년에 수령을 하셔가지고 20년 차의 연수를 꼭꼭 채우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네. 그리고 내가 굳이 20년 차까지 가지 않아도 중간에 뭔가 목돈이 필요하다 하면 그만큼 또 빼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굳이 일시금으로 찾으실 필요 없고 20년에 대한 강박을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길게 받으실수록 장기적인 혜택이 좀 많다라는 것만 유념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우리가 DBDC형은 굉장히 이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네. 우리 시간에. 그러니까 확정급여형이 DB형이고 우리가 이제 확정기여형이 DC형인 맞습니다. 건데 이게 뭐
원래 DB형이 엄청 많았는데 50% 벽이 깨졌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나는 투자를. 퇴직연금, 내 퇴직금도 나 운용을 공격적으로 하겠다. 해야겠다. 왜냐면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맞아요. 날 가만히로 보네. 네. 수익률 이거 보소. 약간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예전에는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직급이 낮은 저직급자들은 임금 상승률을 더 많이 기대할 수 있어서 대부분 DB 제도에 남으셨었는데 네. 지금은 뭐 잘 나가는 그런 업종들은 임금 상승률이 높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오래 근속을 한다고 해도 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현재 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내가 투자를 해도 임금 상승률을 훌쩍 넘겨서 수익률을 낼 수 있겠는데 하고 좀 자신감을 가지시는 젊으신 분들이 요즘 투자에 관심이 많으셔서 많이들 DC로 전환을 좀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저는 또 네.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장이 매년 맞아요. 작년처럼 맞아요. 이렇게 좋지는 않을 거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제 스스로를 살짝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장을 오해하는 분들도 있으셔요. 내가 투자의 신인가? 약간 이런 분들. 나 지금까지 주식 안 했는데 내가 주식을 이렇게 잘했어? 내가 손대는 것마다 하루에 5% 올라가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사면 오르는 거야? 네. 이렇게 오해를 하실 그러니까. 것 같아서 그래서 맞습니다. 주식 투자를 또 무작정 뭐 ETF든 개별 주식이든 많이 그냥 퇴직연금으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리스크가 있죠. 맞아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나중에 뒤에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네. 하거든요. 지금 투자에 워낙 관심이 많은데 맞아요. 막 고민들이 있으세요. 지금이라도 내가 투자를 해야 할까? 그렇죠. 아니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팔아야 할까? 근데 이게 너무 감정적으로 이렇게 확확 움직이기보다는 퇴직연금 자산은 결국은 노후를 대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자산이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의 자산 가격을 봤을 때 그 코스피도 그렇고 그 다음에 S&P도 그렇고 중국 지수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우상향을 했어요. 자산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가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지 않아서이거든요. 한 번도 이제 어떠한 투자를 할 때 본인이 뭔가 원칙을 세우고 그거에 맞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감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투자를 처음에 한 번 했다가 어머 손실이 나네? 나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앞으로 다신 투자 안 해야지? 그렇게 해서 계속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남아있다 보니 결국은 노후에는 더욱 더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장이 너무 좋다고 해서 바로 파시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장이 올랐다고 해서 투자를 머뭇거리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내가 뭐 노후까지 언제 기다려? 아니에요. 올해 안에 저기 봐야지. 끝장 저는 봐야지. 항상 주변 친구들에게 네. 제가 하지 않았던 것을 강요합니다. 제가 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20대 후반에서 이제 30대 열심히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축이 뭐야? 나는 다 주식으로 투자해야지 하다가 이제 크게 손실을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내가 30대에 번 돈이 30년 뒤인 60세 돼서 쓸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열심히 운용하라고 하거든요. 그 운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근데 또 많은 거를 배워야 한다라는 감각이 또 있어가지고 뭐 저희 방송 열심히 보셔서 투자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뭘 사야 될지 그런 것도 질문 혹시 하시나요? 우리 차장님한테? 그럼요. 뭘 사야 되나? 맞아. 우선은 저희는 좀 추천을 드리는 게 일단은 ETF를 추천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 ETF도 뭐 인덱스 그러니까 네, 지수를 추종하는 것들이 네. 있고 그다음에 어떤 섹터를 추종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 레버리지 잘 나가던데요. 안 돼. 안 돼. 우선 퇴직연금의 레버리지라니. 안 돼. 우선 법적으로 네.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상품은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됩니다. 안 되고 이제 저희는 지수나 섹터나 이런 부분들을 추천을 드리기는 하는데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엄청 올랐잖아요. 오늘도 날아갑니다. 반도체 ETF의 수익률이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반도체가 좋지 않았던 적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국가의 지수를 조금 추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국가의 지수.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지수가 S&P와 나스닥이거든요. 네. S&P와 나스닥은 저희가 이제 연평균 수익률을 봤을 때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과거에 연 8% 정도는 나왔거든요. 사실 연 8%라고 하면 물가 상승률이나 임금 상승률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일부 정도는 우리가 바이오나 반도체나 시장의 흐름을 보고 조금 그런 섹터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봤을 때에는 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도나 아니면 중국 AI 이런 쪽도 저는 어느 정도 편입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섹터들은 그만큼 우리가 시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그 추종을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관심이 많은 가입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핸드폰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매매를 좀 할 수 있고 네.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을 좀 들여다보고 이런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또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TDF. TDF. 네, 알아서. 타겟 데이트 네. 펀드. 귀차니스트 투자자에게는 아주 제일 좋은 상품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TDF 설명을 드리면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은퇴를 언제 할 건지 맞습니다. 설정을 하는 거죠. 맞아요. 지금 내가 얼마나 남았고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그렇죠. 비율을 알아서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코스피가 5천을 넘고 그 다음에 장이 계속 좋으면서 2025년에만 TDF 시장에 4조 6천억 정도가 유입이 됐어요. 왜 네. 여기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우선은 이제 장이 워낙 좋아서인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이 좋다 보니까 위험자산은 70%까지밖에 투자가 안 되는데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TDF는 주식 비중이 80% 미만일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100%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70%는 주식형 ETF로 운용을 하고 나머지 30%도 조금 더 주식 비중이 높은 상품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그런 분들이 나머지 30%를 TDF 비중으로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디폴트 옵션 제도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 디폴트 옵션 제도 안에 상품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상품들이 TDF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 TDF의 디폴트 옵션 편입과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는 게 맞물리면서 4조 6천억이라는 아주 큰 돈이 TDF 시장에 유입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 TDF 상품이 이제 뭐 안에 들여다보니까 좀 비중이 좀 지나치게 쏠려 있다 뭐 이런 좀 경계심에 대한 발언도 좀 나오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투자자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갑자기 투자가 너무 과열됐다라는 그렇죠. 지금 갑자기 돈도 많이 들어오고. 인식이 조금 있을 수 네. 있어서 충분히 그런 우려를 표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위험자산 한도를 두는 나라들이 없거든요. 네. 선진국들은 그렇게 위험자산 한도에 이렇게 두지 않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많이 학습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조금 과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TDF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뭘로 그렇죠. 이렇게 담겨져 있는지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우선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신흥국 주식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안전자산은 채권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채권마저도 국내 채권 그리고 해외 채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원자재 같은 대체 투자들까지 있는데 이 모든 자산을 알아서 자산 배분 비중을 조절을 하는 게 타겟 데이트 펀드이고요. 특히나 내가 은퇴 시점이 많이 남았을수록 위험 자산의 비중이 높고 안전 자산의 비중이 낮습니다. 점점 내가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위험 자산 비중은 줄어들고 네. 안전 자산의 비중은 늘어나서 이제 내 노후는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TDF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 조금 이제 질문들도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사연이 도착을 했다고 하면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면 자그마한 정말 소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뭐 이렇게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운영도 해주고 뭐 상품도 많겠지만 우리는 이제 퇴직금 이거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저기 TDF 퇴직연금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 모르면은 뭐 전화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가요? 네. 특히 요즘은 저희 회사도 연금자산관리센터라고 해서 연금자산만을 위한 전담 센터를, 고객센터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건 사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웬만한 금융기관들이 이제는 연금 전담 콜센터를 좀 보유하고 있다. 큰 네. 금융기관들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중소기업 말씀을 주셨는데 네. 30인 이하의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푸른 씨앗이라고 해서 근로복지공단과 일부 금융기관이 이제 같이 운용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회사에서 납입을 해주면 알아서 공단에서 운용을 해주기 때문에 최근에 푸른 씨앗의 수익률도 잘 나오고 있거든요. 약간 우리 좀 잘하지? 막 이거 자랑도 하시던데. 네, 프랜차이즈에서. 맞아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이 있으신 만약에 작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데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은 네네. 제도 이용하면서 맞아요. 돈도 좀 불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장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 퇴직연금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계좌에 내가 지금 한 주라도 더 사는 게 지금 중요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네.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도 중요한데 퇴직연금 차곡차곡 쌓이는데 그거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리고 그거를 너무나 또 공격적으로 투자하셨다가 혹시라도 손실을 보시면 맞아요. 안 우리 되잖아요. 늘 해지도 생각해야 되고 리스크도 생각해야 되고요. 퇴직연금은 가장 1번 대원칙이 사장님 잃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잃지 않아야 된다. 잃지 않는 투자는 어느 투자든지 중요한 그쵸. 것 다 같고요. 내 주식 계좌도 잃지 않아야 맞아요. 되고. 근데 특히나 퇴직연금 계좌는 노후 자산이다 보니까 네. 더욱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투자를 하면서 잃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네. 저도 당연히 제가 투자를 하면서 마이너스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저는 아까 인도 시장 잠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인도에 좀 뭐 관세나 아니면은 환율이나 이러한 그 리스크들이 좀 있으면서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인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그래도 한 6% 정도밖에 안 나긴 했지만 네.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인도에 조금 더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투자 원칙을 가지고 하면 그러한 손실이 나더라도 어느 정도 버티고 더욱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3040 세대일수록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만 뭐 6070, 5060 정도일 때에는 인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출을 대비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은 본인의 연령이나 또는 현재 본인의 그 현금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융통적으로 운용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기호랑이님께서 아마 사업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개인 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있을까 아니면은 자영업을 하는데 퇴직연금 요즘에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전화도 많이 받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상담을 해주실까요? 우선은 그 근로소득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소득이 있는 분이시라면 저희가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 퇴직연금은 개인형 IRP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형 IRP 또는 이제 연금저축이나 IRP를 같이 활용을 하시면 되고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가입이 가능하시다. 그래서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ISA를 활용하시는 방안이 있는데요. 네. ISA는 1년에 2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만기가 3년에서 5년입니다. 그러면 그 만기가 돌아온 금액에 3천만 원까지는 또 IRP로 납입을 하시고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IRP랑 ISA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동훈 씨 우리 시황 한번 보고 잠깐 끊었다 갈까요? 네, 그러면? 지금 놀랍게도 또 SK하이닉스가 8%라는 숫자가 지금 보입니다. 93만 원을 현재 막 돌파하는 상황이고요. 네. 삼성전자도 16만 6천 원대 지금 돌파하면서 3.5%.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커지자 삼성전자도 이에 질세나 따라가네요. 상승폭을 더욱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보 가운데서는 오늘 한미반도체
주가가 날아갑니다. 8%대 급등, SK스퀘어도 6%또 금융 지금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주식 시장이 좋다 보니까 키움증권, 뭐 NH투자증권 4%, 메리츠금융 현재 4% 넘는 강세,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지금 반도체 종목들 제주반도체 19%, 네. 솔브레인 17%. 저희 또 솔브레인 박준희 차장님 탑플했잖아요. 대덕전자가 지금 27%인가요? 26%인가요? 무섭게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주가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솔브레인까지 이렇게 올라버리면 우리 저기 박진 부장님 나올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실 것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우리 못 도훈 샀어요. 씨가 네. 그렇죠. 우리는 늘 후회만 하고 있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요, 여러분들. 궁금증 있으시면 좀 남겨주세요. 네. 퇴직연금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고민이 좀 많습니다 하신 분들은 우리 갱블리 나왔을 때 많은 고민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렛츠 광고 타임.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광고 돌아가는 사이에 음. 우리 두 진행자가 레버리지 사게 냅두지 말아라. 제발 내 뒤통수를 때려달라는데 사! 야, 쟤 뭐야? 지금 사 이러는데. 지금이야. 그럴까? 또 보고 있네요. 여러분 저희도 그냥 개인 똑같아, 투자자 똑같아. 나부랭이처럼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주식시장을 정말 오래 보곤 오래 했는데 보셨잖아요. 이런 장은 처음이거든요. 진짜로. 정말 이제 코로나 이후로 V자 반등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1년 가까이 이렇게 랠리를 펼치고 최근처럼 또 이렇게 급등하는 장은 처음이라서 네. 근데 무서워서 이제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그러니까요. 요즘에 퇴직연금으로도 이 수익을 놓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도 조심해야 할 부분 또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또 김인현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장도 조금 편안하고 금요일이고 하니까 네. 저는 이제 도훈 씨가 워낙 주식시장 오래 관찰했잖아요. 어떻게 설 전에 잠깐 좀 빠지는 자금들이 생길까요? 아니 뭐 당연히 필요한 분들은 아. 수익 실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시장을 보시면은 어제도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나서 빠지는 거 기다렸다가 쏙 들어가신 분들 엄청 많죠. 음봉만 나오면 이게 기회다 싶어가지고 사고 하니까 아래 거래가 그렇게 달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차장님 돈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갱블리 지갑에 30만 원 넣어놓고 다니실 것 같아요. 30만 원어치 SK하이닉스 한 주도 못 사요. 삼성전자 사야겠다. 일단은 저희가 뭐 최근에는 특히나 신용 신용 땡겨서 땡겨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 늘어났고요. 오늘 진짜 살짝 네. 고민했어요. 나도 한번 안 돼.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된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건 저는 안 되죠. 절대적으로 정말 안 반대하고요. 됩니다. 그럼요. 비투 안 됩니다. 맞습니다. 비투를 하면 내 마음이 너무 조급해져요. 맞아요. 그래서 그 손실이 조금만 나도 감당이 안 돼요. 불안하죠. 예, 아하. 불안해요. 그래서 근데 확실히 투자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예탁금 이용료가 사상 최대치를 그러니까요.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투의 단점은 또 만약에라도 증시가 이제 완전한 뭐 하락장은 아니더라도 조정이 갑자기 있었을 때 이게 청산이 되는 그런 물량에 맞습니다. 대한 우리가 우려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아직 우리가 청산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가가지고 쇼커버링 나오면서 쇼스키즈인가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 수급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노후 대비 준비하다가 지금 레버리지 얘기까지 지금 저희가 자, 우리가 2부에서는요, 연령대별로 있습니다. 이제 퇴직연금 그 계좌를 어떻게 네. 운영을 해야 되는지 체크리스트를 준비했는데,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3040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렇죠. 5060 또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가 이제 돈을 빼야 할 때와 계속 불려야 할 때를 좀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된다. 구체적인 특징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그러니까요. 해볼게요. 3040 세대는 공격적으로 하는데, 공격적으로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항상 저는 분할 매수를 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제가 30대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일단 30대고 저는 아직 미혼이어가지고 네. 그 부양 가족이 없습니다. 40대도 미혼입니다. 아, 부양 네. 가족이 없어요. 예. 부양 가족이 없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세금을 되게 많이 내게 되거든요. 아하. 이 세금을 좀 아까 내다 세금 보니까 표정에서 굉장히 네. 네. 그래서 많이 저는 버시니까 네. 그 IRP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을 이제 무조건 꼭 채워서 맞춰놓고. 맞춰서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한 번에 투자하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네. 자동이체를 매월 이제 75만 원씩 걸어놓고 이제 매수가 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금저축도 내가 이체가 되고 나면 내가 이제 정해진 가격에 사게끔 매수를 걸어놓을 수가 있고 IRP도 마찬가지로 적립식 ETF라고 해가지고 네.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너무 바빠서 맞다 이거 매수해야 되는데 이러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내 계좌에서 사져 그래,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물론 비쌀 때 살 수도 있고 쌀 때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에는 적립식의 효과가 훨씬 크다. 그래서 실제로 제 연금저축의 수익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몇 %인지 오픈하셔도 되나요? 그 제가 봤는데 지금 저의 상품 기준으로는 사실 79% 정도이고요. 네. 이건 6년 동안의 어. 79%이고 그 동안에 제가 이제 그 매도했던 것들을 봤더니 이제 140%. 그러니까 지금 쭉 6년을 운영하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누적 수익률이 14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장이 좋아져도 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전에 이제 코로나 때 확 빠졌을 때도 있고 그렇죠. 지금처럼 장이 계속 오르고 맞아. 있을 때도 네. 있잖아요. 저는 그 빠질 때도 적립식으로 계속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120세 시대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제가 9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가준다면. 저런 야무진 그러니까. 분을 누가 데려갈까? 내가 남자였으면 아이고. 내가 차지할 텐데. 진짜 아유. 사람이 공부를 해야 돼. 저렇게 아니, 그러니까 읽더라고. 공부를 잘한다고 주식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닌데 아. 일단 알아야 하고 우리가 투자의 원칙 그러니까 무조건 팍 사고 팍 팔고 내가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고 정말 분할 매수를 그러니까요.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 원칙을 배워야 돼요. 투자에 대한 공부 그리고 또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굉장히 빠른 나이에 준비를 하면 남은 기간도 너무 편해질 것 같거든요. 시스템이 잡혀 있으니까. 맞아요. 갱글리처럼. 네, 그래서 저도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네. 무조건 만들어야 하는 게 연금저축, IRP, 그다음에 ISA까지 이거 세 개는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삼성 세트. 맞아요. ISA는 우리가 그 해에 2천만 원을 다 넣지 않더라도 다음 해에 이제 한도가 2년이 되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미리 열어놓으면 열어놓을수록 네가 여력이 생겼을 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아지니까 반드시 꼭 열어놔라라고 이제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댓글로 지금 모셔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분 어느 증권 사용하는데 여러분 아침 N투자 N투와 함께하고 NH투자증권과 있습니다. 함께하고 어. 있습니다. 아니 원래 저기 상당히 그 후광이 있으신데 오늘은 뭔가 더 이렇게 저기 그 140%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숫자 그리고- 듣고 나니까 지금 전광판으로 이렇게 90살 때 허리 어. 꼿꼿하게 해외여행 다니실 것 너무 같아가지고 부럽다. 야, 자 지금 부럽다. 3040까지 들어가요. 그렇죠. 5060 이게 또 중요해. 5060에도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만약에 60세가 돼서 내가 퇴직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 퇴직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인출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인출 전략에 따라서 일부는 또 현금으로 유동화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 일부 상품들은 빠르게 현금으로 유동할 수 있는 뭐 일부 정기예금이나 이런 걸 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MMF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투자를 하거나 이제 그리고 이제 5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금 재원이 네.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난 운용 수익과 내가 세액공제를 받았던 부분들의 금액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인출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각 계좌별로 이게 퇴직금 재원인지 네. 어떤 재원인지를 먼저 보고 이제 좀 세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퇴직금 만약에 한 개의 IRP 안에 퇴직금과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두 개가 다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퇴직금 재원이 먼저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퇴직소득 한도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셔야 하고 특히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들은 일부 가져가셔야 하는 거를 꼭 명심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또 민경 씨의 수익률 듣고 나니까 나도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디 시청으로 가면 계시거든요. 됩니까? 본사에 계시잖아요 지금. 저는 본사에 있습니다. 개인 분들도 혹시 고객님들 이렇게 뭐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시죠? 저는 사실 개별 상담을 하진 않고요. 네. 저희 연금자산관리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모두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해드리고 있어요. 네. 네. 다 민경님처럼 똑똑하고 야무진 분들만 계신다라는 아유. 소문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상담 좀 받아야겠어요. 언제까지 오세요. 이렇게 살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오늘 지금 저기 어깨가 좀 추워 보이시는데. 옷이 돈이 없어가지고 퇴직연금 열심히 안 해가지고 지금 여기 구멍 퇴직연금 뚫린 옷, 딱 얹고. 구멍 뚫린 옷 입고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낸시랭 그분이 거기다가 딱 그 고양이 어우 저기 뭐 나온다. 고양이 딱 올려놓고 다녔는데. 어깨춤. 네. 자, 그러면 퇴직연금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국장이 워낙에 좋다라고 하지만 맞아요. 위장도 못지않게 좋긴 한데 음. 해외 ETF로 이제 우리가 지수 투자 많이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 이거 조금 부담스럽고 환율이 지금 1,400원대지만 다시 내려간다면 이게 가만히 있어도 수익률이 좀 낮아지는, 그렇죠. 조금 깎이는 요거 우려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환율이 불안하니까 해외 ETF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자. 좀 이 접근은 반은 맞고 반은 또 오해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네. 네.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퇴직연금은 단기 자산이 아니라 장기 자산입니다. 그렇죠. 환율 리스크는 단기적인 리스크인 거거든요. 사실 보면은 왜냐하면 환율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1,500원을 뭐 간다, 이런 얘기를 있었죠. 하더니 근데 지금은 또 낮아지고 급락을 했어요.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단기 리스크, 퇴직연금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자산이다 보니까 글로벌 주식 수익의 상당 부분은 환율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성장성이거든요. 네. 최근에 우리 뭐 인텔, 엔비디아 이런 부분들을 보면 환율이 아니라 그 기업들의 성장성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환율이 걱정돼서 안전자산으로 갈아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환율이 조금 불안해서 해외 ETF의 비중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퇴직연금의 투자와는 조금 맞지 않는 생각이다라는 네.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안전자산을 크게 늘리자라는 거는 또 일부 함정일 수가 있는 게 네. 안전자산은 우리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거잖아요. 결국 안전자산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 수익률이 낮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환율이 높다고 해서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그 또한 나의 수익률이 낮아지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뭐 예외적으로 지금 금은 안전자산이지만 정말 지금 위험하게 올라가고 있죠. 너무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한데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이제 나이가 저는 50인데 이제 뭐 40 후반을 가는데 아직 연금을 개시를 안 했습니다. 저기 투자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 좀 뒷깎기로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상담을 좀 해주실까요? 늦깎이. 늦깎기가 아니죠. 뒤를 깎아. 늦깎이 투자자분들. 늦깎기. 네. 일단은 뭐 40대는 연금을 인출을 하실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세액공제 목적으로 납입을 했던 부분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이어야지만 이제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55세 이상, 그 다음에 가입 기간 10년 이상 두 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최소 10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하는 투자자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S&P나 이런 좀 큰 지수들을 추종하는 ETF를 일부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다가 네. 이제 어느 정도 괜찮네. 내가 이 정도의 손실은 감내할 수 있네. 라고 하는 포인트가 분명히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늦가기 투자자라고 해서 아무것도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경험을 하시고 나면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나의 원칙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일부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오기 때문에 40대라고 하신다면 지금도 투자를 하시기에는 늦지 않았다. 다만 분할해서 그리고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50대라고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출이 얼마 남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은 그렇다고 100% 채권형을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 위험 자산의 비중을 조금 더 낮게 가져가는 것이지 무조건 안전자산으로만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책만은 아니에요. 40대인데 뭐 일반적인 직장인 말고 저처럼 이제 프리랜서인 사람은 사실 네. 일을 5년 더 할지 네. 15년 더 할지 이런 거를 더 길게도 보실 수 있죠. 모르고 뭐 80세까지 일할 그렇죠. 수도 있고 그러면 약간 그 말씀하셨던 운용 기간을 내가 생각하는 예상 기간으로 이렇게 좀 조절을 해가면서 운용을 해야겠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그럴 때는 내가 40대지만 조금 더 나 일을 좀 오래 할 것 같아요. 하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겠죠. 그거는 약간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맞습니다. 그냥 큰 예를 아까 저희가 TDF를 TDF 말씀드렸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비록 40대지만 나는 은퇴를 2065년에 할 것 같아 라고 하면 TDF 2065를 선택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지금 주식 비중이 80%까지 가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고 나는 지금 내가 45인데 5년 뒤에 은퇴를 할 것 같아 라고 하시면 TDF 뒤에 빈티지가 2050인 걸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주식 비중이 당연히 2065보다는 훨씬 낮을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내가 몇 년 더 일을 할 것 같다라는 계획 하에 그 정도의 비중 내에서 이제 직접 조절하셔서 자산 배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생애 주기도 중요하지만 네. 시장 흐름을 내가 만약에 읽는다라고 네. 한다면 지금 시장이 워낙 좋았으니까 주식 비중을 조금 많이 높였던 걸로 투자하다가 혹여나 이제 시장이 좀 꺾인다 싶으면은 TDF 중에서도 주식 비중이 좀 적은 걸로 옮기고 하는 그런 전략도 좀 내가 가능하다면 그렇죠. 운영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만약에 내가 TDF로 운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TDF는 빈티지가 2065라는 말은 네.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비중이 80%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알아서 그 순간에는 또 그 주식 비중을 줄입니다. 액티브 느낌이 많네요. 약간 그런 네. 맞아요. 알아서 진짜 해주네요. 네, 맞습니다. 계속 80%를 유지하지 않고요. 네. 진짜로 그 최대 그 투자 가능한 한도를 정해 놓은 거지. 시장에 따라서 채권 비중을 더 늘리고 네. 주식 비중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는 선진국 비중을 늘리고 신흥국 비중을 줄이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TDF를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면 따로 내가 빈티지를 조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내가 ETF에 투자를 하고 있거나 네. 내가 스스로 알아서 자산 배분을 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 상황에 맞게 이렇게 좀 조정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지금 댓글창에 네. 60대도 알려주세요 하는데 지금 이제 5060 말씀해 주셨는데 60대는 이미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이 그렇죠. 네, 이제 네. 회사에서는 지금 사실 60대라고 하시면 네. 이미 본인의 퇴직금을 수령을 하셨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퇴직금을 수령을 해서 IRP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 IRP에서 나오는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수수료는 1년에 한 번씩 현금화해서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수수료가 조금 높다라고 하면 IRP도 실물 이전이 가능하시니까 수수료가 없는 금융기관으로 이전을 하시는 걸 먼저 비교를 또 해봐야 되는구나. 네, 추천을 드리고요. 네. 가장 먼저 수수료를 비교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내가 연금으로 받을 때 얼마나 내 현금 흐름에 맞게 네. 계속해서 내 그 수령 한도를 조절할 수 있느냐, 수령받는 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지, 얼마나 그게 편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60대도 어쨌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최소 20년은 남아 있으시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투자는 필요합니다. 물론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투자에 대한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품을 제공하는지를 확인을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의 투자 성향에 맞게 TDF로 운용을 하시든 아니면은 내가 일부는 뭐 예금 자산이나 이런 걸로 두고 나머지는 ETF나 이런 걸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하시면은 그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은 네. 내가 가입한 금융기관의 수수료와 투자 가능한 상품, 그 다음에 연금 수령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더는 60대라고 하시면 이전에 보험사에서 드셨던 연금 보험이 있으실 거거든요. 아, 그러겠네요. 네. 그 연금 보험은 내가 세액공제를 받았던 뭐 연금저축 펀드나 또는 IRP와 함께 그 수령하는 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우리가 뭐 연금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통합연금 자산을 이제 조회를 하게 되면 어느 금융기관에 내가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연간 받는 금액이 사적 연금이 1,500만 원이 초과되지 않게 그래서 종가세나 아니면 16.5% 분리과세 대상이 되지 않게 네.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수령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도 꽤 있다고 아, 하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잠자고 그거 있다는 거는 운용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아니 두는 거예요. 내가 있는지 가입을 아,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도 몰라요? 까먹고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거를 또 찾아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 좀 오래되셨던 분들은 맞아요. 그거를 또 놓고 계신 분들이 혹시 그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미수령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다 모든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미수령 퇴직연금을 조회를 하시면 내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꼭 여러분들 혹시 이 퇴직연금 까먹고 내가 예전에 그 회사에서 저기 했나
확인 한번 좀 부탁을 있었으면 드려보고요. 좋겠다. 네. 퇴직연금 근데 지금 혹시라도 네. 내 계좌 열어봤더니 우리 민경 차장님 140% 수익률 나는 얼마지? 열어봤더니 마이너스야. 그 이런 분들 어떻게 해요? 연금이 퇴직연금이 퇴직연금인데 그쵸. 내 돈이 깎이고 있어. 우선은 그 마이너스가 난 상품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어. 그래서 이게 시장의 문제인 건지 네. 상품 구조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나의 문제인 건지. 사실 시장의 문제인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신도 시장을 이기지는 못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보다는 조금 지속성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공격적으로 운영하다가 손실이 경험이 되니까 어머 안 되겠다. 네. 나는 무조건 앞으로 원리금 보장으로만 해야지, 안전자산으로만 해야지. 이게 결국은 리스크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률보다는 지속성을 조금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비용을 보셔야 돼요. 비용이요? 네. ETF의 뭐 수수료? ETF와 그 다음에 뭐 TDF나 이런 펀드들이 다 비용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아까 환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환 해지를 하는 그런 ETF들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있죠. 발생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비용 부분들도 조금 고려를 하셔가지고 똑같은 테마인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ETF들이나 이런 펀드들이나 이 TDF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자산의 역할을 조금 정확히 정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전자산은 이제 수익을 내는 역할이 아니고 내가 끝까지 투자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전자산이 원리금 보장 상품만은 아니고 뭐 채권형 펀드나 채권형 ETF 등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적으면 중간에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했을 때 무너질 수가 있고, 네. 또 너무 많으면 노후에 이제 또 노후가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그 은퇴 시점에 맞게 조금 그런 비중을 잘 조절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마이너스라고 해서 이걸 무조건 다 팔아야 되나?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더 사거나 계속 가져가야 돼?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꼭 그러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리밸런싱을 할지는 조금 더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리밸런싱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차장님, 우리 퇴직연금 정말 잘 고르시는 분들이, 고수분들이 좀 선택을 하는 상품군이 따로 있는 건지, 그분들은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뭐 나이대별로 다르시겠지만 굉장히 이건 교과서적이다, 잘한다라고 봤던 혹시 그런 구성들이 있나요? 우선은 그런 분들은 어쨌든 본인들이 시장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세요. 트렌드를 알고 네, 공부를 하시고.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부는 어쨌든 미국이나 이런 지수를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는데 네. 사실 그 비중이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반도체나 바이오나 이런 식으로 자동차 이런 괜찮은 섹터들에다가 ETF를 투자를 하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매일매일 ETF를 단타를 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안에서? 네, 그 안에서. 퇴직연금 계좌. 퇴직연금 계좌에서요. 근데 재밌겠다. 네, 퇴직연금 실시간으로 안에서 매수해도 단타를 이런 치시면은. 장에서는 너무 재밌죠. 네. 너무 좋죠. 하루에도 막 반도체가 막 7%에서 10%씩 왔다 갔다 하는데 재밌죠. 근데 네. 저는 그까지는 아니고 네. 그 한 3개월, 6개월, 9개월 정도에 내가 이제 생각하는 투자 기간을 두고 그 테마나 섹터를 이제 고르셔가지고 네. 일부는 또 그러한 좀 정말 적극적으로 운용하시는 분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조건 트렌드고 또 공부예요. 맞아요. 다음번에는 그런 것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30대가 가장 좀 투자 많이 하는 퇴직연금 계좌 안에 들어있는 ETF. 저희가 우선은 30대. 그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ETF는 S&P와 나스닥입니다. 기본으로 역시 그거 깔고 그래 가죠. 그거는 네, 수년간 수년간. 깔고. 코스피 인덱스 ETF는 요새 좀 많이 늘지 않았어요? 엄청 많이 그리고 늘었습니다. 이제는 코스닥이 늘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코스닥에 최근에 조금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고 네.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최근에는 그래도 우리 가입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것 같고, 이렇게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는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있고 투자를 할 수
훨씬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되었다라고 네. 하면 언젠가는 우리도 위험자산 한도가 없어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상품군이 더 늘어나고 이럴 수 있겠죠.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이번에 퇴직연금에서 ELS를 가입할 수 있게 네. 시스템과 상품을 만들었거든요. ELS 같은 경우는 그 쿠폰이 최대 15%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한 번쯤은 또 노려볼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 번씩은 조금 보시고 그 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김민유 차장님의 빛나는 140%의 수익률 궁금하다. 부럽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목 그거 예. 어때? 저기 140%. 아 그거 해도 돼요? 안 돼, 안 돼. 그거. 빛나는 하셔도 140% 됩니다. 아, 그래요? 수익률의 어. 주인공은 무엇으로 투자하는가? 네. 네, 오늘 한번 썸네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 가장 쉬웠어요. 네. 네, 우리 갱블리 김민경 차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아침엔 투자 함께 하셨습니다. 워낙에 시장이 좋다라고 했는데 변동성도 만만치 그러니까요. 않습니다. 저희 말씀드리는 순간 이렇게 쭉 또 내려갔다가 올라가네요. 지금 파란불 켰던 코스닥이 다시 한번 빨간불로 돌아서긴 했는데 네. 오늘 아무래도 금요일이기도 하고 이번 한 주 동안의 아하. 수익률이 누적된 게 꽤 있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도 그렇고 일부 종목들을 좀 정리하고 좀 포트 재정비하려는 움직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아마 변동성 꽤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밥 대신 뭐죠? 밥 대신 투자하나? 투자 하나. 네. 밥투도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클로징 벨도 또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2월 여러분, 2일부터 조금 바뀝니다, 저희가. 조금 아니고 많이 바뀌어요. 저희가 진짜 칼을 갈고 있어요. 열심히 열심히 갈아서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